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1주 차고요.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주 차에 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 복습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 차에는 이제 토지용 면적의 수요 추정 가운데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 그리고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토지용 면적의 수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세 번째 과정인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토지용 면적 시설 및 규모 계획이죠. 그 시설 및 규모 계획 중에 이제 규모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토지용 면적의 수요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면적의 수요 추정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원단위법에 의한 3단계 절차를 통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단위를 설정하고 설정된 원단위에 상응하는 장래 지표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수요를 추정하는데 1단계에서는 주로 목표연도의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규모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목표연도의 용도별 토지용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원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용도별 토지 이용 수요를 갖다 산정을 하는데 1단계에서 추정한 인구 및 경제활동 규모를 2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로 나누어서 용도별 토지용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전통적인 원단위법에서 토지용 면적의 수요는 결국은 계획가가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밀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그 계량 분석 모형을 가지고 이제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특징은 자, 이때 적용하는 밀도는 주택지 그리고 근린상업용지, 교육시설,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근린주구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도 이제 3단계에 걸쳐가지고 수요 추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 가구 수, 주택 호수, 그리고 건축 연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추정을 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연도 주택용지의 기준 밀도를 설정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용지 면적을 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는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인구를 기준으로 주택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첫 단계에서 목표연도의 인구를 예측을 하고요. 둘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인구 밀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에서 예측된 인구를 인구 밀도로 나눠서 주택용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예측한 예측 인구 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인구 밀도로 나누어서 이제 주택용지 면적을 최종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세 가지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목표연도의 인구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인구를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서 총 가구 수를 산출을 합니다. 뭐 이것도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기준 밀도로 가구 밀도를 설정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한 예측한 총 가구 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가구 밀도, 즉 가구 퍼 헥타르 이것으로 나누어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 수를 기준으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구 수를 주택 호수로 또 쉽게 환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가구수를 예측해서 이 예측된 가구수의 주택 보급률 곱하기 1 플러스 공가율, 이걸 곱해서 주택 호수를 예측 또는 추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기준 밀도로 주택 밀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예측한 주택 호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주택 밀도, 주택수 퍼 아우어, 죄송합니다. 주택수 퍼 헥타르, 이런 주택 밀도로 나누어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셋째 방법,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주택 밀도를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 저밀도, 연립주택은 중밀도, 아파트는 고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별 구성비를 정해서 유형별로 정밀하게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단계에서는 유형별, 규모별로 목표 연도의 주택 호수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 규모별로 예측한 주택 호수에다가 주택 호당 건축 연면적을 곱해가지고 총 건축 연면적을 산출을 해냅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기준 밀도로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건폐율은 이제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 이렇게 이제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합니다. 자, 셋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추정한 유형별, 규모별 건축 연면적, 이제 총 건축 연면적이 되는데 이제 유형별, 규모별로 또 추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측한 것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로 나누어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네 번째 방법은 유형별 또는 규모별로 주택 용지 면적을 좀 더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주거용지, 주택용지 또는 주거용지에 대해서 수요 추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상업용지이겠죠. 그래서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을 하는데, 자, 상업용지 수요는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시장권의 크기 또는 접근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수요는 다른 용도, 즉 주거용지나 공업용지라든지 아니면 녹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입체적 토지 이용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도 세 단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계획 대상 지역의 인구, 매출액, 종업원수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한 인구, 매출액, 종업원수에다가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 단위를 적용해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하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목표연도 상업용지 밀도를 설정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용적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 밀도로 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예측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2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 이것으로 나누어서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구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출액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업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인구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연도의 인구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추정한 인구에다가 인구, 즉 1인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 단위를 곱해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기준 밀도로 용적률을 활용을 하든지 또는 건폐율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 이걸 이제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한 추정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 이것으로 나누어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매출액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해서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매출액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추정한 매출액에 매출액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 단위, 이것을 곱해가지고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이제 산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기준 밀도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한 추정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로 나누어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상업용지 면적 추정하는 방법이 종업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에 종업원 수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추정한 종업원 수의 종업원 1인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 단위를 곱해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을 해냅니다.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기준 밀도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을 설정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한 또는 추정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로 나누어서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지 것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을 살펴봤는데,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 이거 하나만 알면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설명할 공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은 좀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웠죠. 그래서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방법 세 가지,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한 방법은 네 가지인데 비해서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한 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쉽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그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 적용하는 거, 이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한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규모를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용도별 토지 이용 면적을 선정하는데,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가 세 가지 방식 모두 다 동일하니까 세 번째 방법도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다라고,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세 번째 단계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 그리고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솔직히 이걸 많이 써먹느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 도시에 필요한 주택용지 또는 상업용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원단위법 통해서 3단계에 걸쳐 추정을 한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원단위법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제 정교한 방식이 계량 분석 모형을 통해서 추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모형들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찾아낸 추정한 그런 규모나 원단위법을 통해서 추정한 규모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쉽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을 쉽게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주로 이제 전통적인 원단위법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그 수요 추정은 공업용지하고 녹지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네 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것도 제가 제대로 해놓질 않았네요. 그냥 그 띄워놓기만 하고 할 부분을 찾아놓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여기죠. 공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입니다. 그래서 6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의 수요는 계획 대상 지역 내의 경제활동 규모, 특히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의 경제활동 규모를 예측해가지고 추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산업을 갖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렇게 이제 주로 구분을 하는데요. 1차 산업은 그 농림 수산업을 갖다가 주로 얘기를 하고요. 2차 산업은 이제 광업과 제조업을 한꺼번에 이제 2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3차 산업은 주로 이제 서비스업이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가나 아니면은 뭐 업무용 빌딩,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지 수요 추정하는 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산업 중에 광업은 뭐 광산이니까 광산에서 채굴하는 거니까 이제 뭐 도시에 이제 도시 지역에 들어올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공업용지 그러면 주로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수요는 그 상업용지에 비해서 보면 상업용지나 그 앞서 했던 주택용지에 비해서 보면 좀 평면적인 토지이용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이라든 창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제조업에서 이제 공업이 주된 어떤 그 제조업에서는 이제 공장이 주된 이제 뭐랄까요 부동산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층고가 높죠. 그래가지고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용지 수요는 좀 평면적인 토지용 특성을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 토지용을 상정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용적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폐율 이런 밀도 지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업용지는 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준 밀도를 주로 이제 고용 밀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것도 3단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규모를 예측하는 단계, 그리고 기준 밀도를 설정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추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경제활동 규모를 예측을 하는데요. 목표 연도의 경제활동 규모를 종업원 수, 그러니까 고용자 수, 고용 인구 뭐 되겠죠. 또는 이제 생산액으로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목표 연도의 공업용지 밀도를 설정을 하는데요. 자, 밀도는 주로 평균 고용 밀도 또는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 뭐 이렇게 이제 지표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을 하죠. 그래서 종업원 수, 고용 인구수가 될 테고요. 그것 또는 생산액을 평균 고용 밀도 또는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으로 나누어서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예측 또는 추정한 종업원 수, 생산액을 2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평균 고용 밀도 또는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공업용지 면적을 최종적으로 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공업용지 면적의 수요는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고용 인구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생산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또 보시면은 첫 번째 방법은 1단계에서 고용 인구를 예측을 하죠. 목표 연도의 고용 인구를 예측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기준 밀도로 평균 고용 밀도 또는 이제 업종별로도 또
조금 더 정교하게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업종별 고용 밀도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한 고용 인구를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로 설정한 고용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생산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업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에서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생산액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이라고 하는 원 단위를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한 목표 연도의 생산액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공업용지 원 단위, 즉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업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에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정리를 해보면 4-1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용인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목표 연도의 고용인구를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기준 밀도로 이제 평균 고용 밀도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한 고용 인구를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를 설정한 평균 고용 밀도 또는 업종별 고용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측 고용 인구를 평균 고용 밀도로 나누어지는데 예측 고용 인구의 단위는 몇 사람, 몇 인이 되겠죠. 그다음 평균 고용 밀도의 단위는 인 퍼 헥타르, 헥타르당 사람의 숫자, 여기서 이제 고용자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인을 인 퍼 헥타르로 나눠준 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자의 분자에 있는 인과 분모의 분자에 있는 인은 서로 상쇄돼 가지고 날아가 버리고요.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은 분모의 분모에 있는 헥타르만 남는다. 그래서 분모의 분모에 있는 건 결국 분자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헥타르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공업용지 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생산액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목표 연도의 생산액을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하는데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을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추정한 예측한 생산액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 원 퍼 헥타르 이것으로 이제 나누어서 공업용지 면적을 선정을 합니다. 자, 예측한 생산액 결국은 이제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위가 원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당 생산액, 공업용지 면적당 생산액은 원 퍼 헥타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보시면 분자에 있는 원, 그리고 분모의 분자에도 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쇄돼서 날아가 버리고요. 남는 거는 분모에 있는 헥타르만 남는다. 결국 이제 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헥타르만 남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공업용지 면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 그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업용지 면적에 대한 수요는 평면적인 토지 이용 특성을 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 방법에서 사용한 평균 고용 밀도 그리고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 해가지고 이제 입체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죠. 입체적인 기준 밀도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보통 용적률 또는 이제 건폐율을 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방법 모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형 공장 이런 거 같이 도시 내부에 도심 또는 부도심까지도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형 공업용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공업용지 얼마만큼 필요할까 수요를 추정할 때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입체적인 밀도 지표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이제 그 공업용지 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공업용지의 밀도 지표를 활용을 할 때 산업의 특성 그리고 공업 지역의 유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의 특성 그러면은 노동 집약적이냐, 자본 집약적이냐, 또는 이제 첨단형 산업이냐,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 지역의 유형, 지역별로 다 나눠보면 기성시가지에 있는 공업지역, 그리고 이제 신규 공업단지,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업종별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업종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그 공업용지 수요 추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배치를 한다, 입시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것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어 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돌아와서는 녹지 지역의 수요 추정하는 것부터 살펴보고요. 뭐 녹지 지역 수요 추정하는 거 살펴보면은 시설 및 규모 계획에서 규모를 예측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다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과정이죠. 세 번째 과정이 수요 예측하는 과정이었고, 네 번째 과정이 이제 입지 배분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뭐 입지 배분 계획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녹지 면적의 수요 추정, 그리고 다음 과정인 토지용의 입지 배분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고, 이 토지용 계획을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